우리가 자신을 내던진 그해 여름의 몇 주 동안 우리의 삶은 거의 닿지 않았지만 우리는 강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시간이 멈추고 하늘이 땅에 닿아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것이었던 신성한 걸 내어주는 그곳으로. 우리는 한때 별을 찾았다. 나와 당신. 일생에 한 번만 주어지는 일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안드레 에치먼의 소설 그해 여름 손님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오지님 미라클 모닝 잘하고 계신가요? 뜬금없이. 기적은 없었다. 지난주에 이제 포부를 밝혀놓고 네. 아, 네. 그냥 모닝만 이어가기도 급한 삶을 살고 있기 미라클 때문에 버리고. 미라클 없는 걸로. 일상의 그렇습니다. 소중함. 네네. 네,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한 주간. 아니 네. 요새 근데 날이 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지난번에 네. 오지가 이제 미라클 모닝 해보겠다. 네. 그런 포부를 밝히셨죠. 네.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냥 매일매일 일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 해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그래. 들더라고요. 맨날 늦잠 안 자는 게 어딥니까? 거기서 더 출근은 안 하고 있죠? 나가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끊임없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네. 일단은 조금 네, 한 네. 말에 성공하게 후회를 되시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후기 들려드릴게요. 네. 언젠가는. 오늘 오프닝에서 그해 여름 손님 이 책의 한 구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이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의 원작 소설이에요. 원작 소설입니다. 이 네. 영화가 엄청 히트치면서 다시 또 책도 유행했던. 책도 콜미바이 유언의 힘으로 새로 나왔어요. 아, 네. 다시 아예 한번. 제목을. 그래서 저는 그냥 원작으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네. 노을 졌나? 전 그렇죠. 여름 하면은 이 영화부터가 완전 딱 아, 떠올라요. 정말 그 네. 쨍한 그 공기가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이 영화랑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여름. 그쵸. 진짜 여름 하면 쨍한 떠오르는 여름. 그런 작품들이 있죠. 갑자기 웬 여름 작품.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문구가 주인공 엘리오 올리버가 그 뜨거운 여름 함께했던 순간을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목이잖아요. 상징적이네요. 되게 그쵸. 몽환적인 음,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 하면은 왠지 이런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방학이나 휴가가 맞아요. 그래서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웬 여름 얘기냐? 날씨 추워 죽겠구만 지금. 그러니까 뜬금없이. 더위를 먹었나?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피서 가잖아요. 피서 네. 가니까 시원한 걸 찾아서 이제 여름에 떠나는 것처럼 지금 엄청 춥지 않습니까? 너무 맞아요. 추워요. 오늘 저희가 녹음한 날은 조금 풀렸는데 또 금방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갑자기. 작년에 또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작년까지는 음. 되게 좀 따뜻한 겨울을 계속 맞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피서 가듯이 여름에 피서 가듯이 뜨거운 여름을 이 추운 날 좀 떠올리면서 추위를 견뎌보자. 아,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행친행 아니 인행친행이 아닌 거죠. 인행친행 아니죠. 죄송해요. 겨울엔 따뜻한 걸 먹어야죠. 그렇지. 예. 그쵸, 뜨끈한 걸로. 일명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만 해도 공기가 후끈해지는 여름 작품. 오늘 좀 인행친행. 덥다. 감기 걸려. 왜 이렇게 인행친행 안 덥냐. 되고. 아, 더워요. 근데 더워요 진짜. 지금 여기 더워요. 여름이 아. 좋은 게 뭔가 날씨 탓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거예요. 아 더워서 능률도 어. 떨어지고. 아, 나 오늘 더워서 더위 먹었나 더위 봐. 먹었나 막 봐, 이런 이러고. 얘기 하기 좋고. 이게 약간 현실감이 여름엔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 더우니까 사람이 처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머리가 삥삥 돌아가지 않고. 그건 날씨 탓이야. 아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떠올리는 작품들을 저희가 오늘 이 한겨울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참여 안내 공지 듣고요. 여름과 관련된 뜨거운 작품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고 방송에 대한 소감, 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반대로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들으신 후에는 꼭 습관적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입소문 다 내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해시태그도 좋습니다.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많이 남발해 주시고요. 새로운 게 끼어들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이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에 보기 좋은 여름 작품 오늘은 저부터 소개를 네네. 해드리도록 음흠.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작품은 슬픔이와 안녕.
프랑스 슬픔이 아니요. 프랑스 슬픔이여 작가. 안녕. 네. 네. 프랑스 아주 사강의 소설인데요. 그 사강. 프랑스 아주 사강. 네, 그 조제의 사강입니다. 사강. 네, 조제의 사강. 그렇죠.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사게 된 게 조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역시 추진력 네. 있는 책들. 느끼면 바로 실천하는. 네, 아, 그때 네. 사게 된 책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조제라는 작품에서 여주인공 조제가 정말 사랑한 작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프랑스 아주 사강이 쓴 소설인데요. 두 분은 여기서 이 제목만 보고 안녕이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굿바이로 저는 그치. 해석했는데. 굿바이 새드니스 뭐 그쵸? 이런 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저도 아이스인가요, 설마? 저는 이 책을 사놓고 안 보고 있다가 기분이 정말 안 좋은 날, 뭘 볼까 하다가. 슬픔을 떨쳐줄 줄 알고. 딱 그 생각에, 이 기분을 사라질 수 있게 하는 책, 딱 이거다 하면서 골라 들었는데, 아니었나 설마. 보네요. 이게 굿바이가 아니라 만날 때는 인사더라고요. 안녕? 봉주를 해, 봉주를. 만나서 반가워. 슬픔 안녕?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슬픔을 잊으려고 집어들었다가 슬픔과 인사하게 된 책 들고 와봤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여름이 생각날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 책의 전반적인 배경이 우선 여름 휴가 때 벌어지는 일이고, 먼저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프랑스 아주 사강이 18살 때 첫 책을 냈는데, 이게 바로 이 이 슬픔이 작품? 안녕이라는 책이고, 데뷔작인가요? 데뷔작인데 대표작이에요. 아. 네. 내자마자 엄청 극찬을 막 언론에서 받으면서 사강 신도롬까지 이를 정도로 되게 집중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그냥 구성 자체가 첫 책인데도 되게 완결성 있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건 대표작이다. 네, 사강하면은 이 소설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당시 18세였다고 했잖아요. 첫 책을 냈을 때. 네. 근데 그 작가가 이 책의 주인공을 17세 소녀로 잡았어요. 자기 또래의 네. 주인공으로? 그래서 저는 이 소녀 주인공이 사강이랑 되게 동일시되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지. 네, 성격도 그렇고 뭔가 되게 자유롭고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감정에 솔직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근데 이 사강도 생전에 되게 스캔들과 이 화려한 삶으로 자유영혼. 네, 유명세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사강하고 닿아 있는 느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주인공 17세 소녀의 이름은 세실. 세실. 네. 세실. 네, 세실인데 여름에 휴가를 가게 돼요. 근데 자기보다 더 자유분방한 아버지와 프랑스 남부의 별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후에 아버지는 되게 자유롭게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즐기시네요. 네, 지내왔는데 이번 휴가 때도 엘자라는 되게 젊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별장에서 셋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불란서 감성이다. 불란서 빵집이 자유로워. 네, 너 정말 자유롭죠. 근데 세실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아빠가 얼마 안 가서 헤어질 헤어질 걸 거를 알고. 알고 그렇네. 있어서 근데 그냥 편하게 아는 언니처럼 이제 잘 지내요. 이번 휴가의 언니구나. 이번 휴가에 아는 언니. 올해 언니. 올해 언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문제는 돌아가신 엄마의 친구였던 안이라는 여성이 이 별장에 놀러 오면서 갑자기 어머. 네, 갑자기 레베카 벌어져. 분위기 네, 나는데 정말 갑자기 놀러 와요. 불러온 널 당장 사라져. 약간 이런 건가? 이 안이 되게 이 엘자라는 젊은 여성과 비교되는 게 지적이고 우아하고 엘자 되게 많이 세련되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자라는 여성은 젊음과 예쁨이 주 무기였다면 안은 뭔가 성숙하고 지적, 그런 능력이 있는. 이거 삼각관계야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아빠가 이제 엘자를 버리고 안하고 사랑이 버려. 너무한다. 네. 바로 갱신해버리네?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세실은 괜찮았어요. 뭐 아빠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기대치가 아예 제로구나. 네,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 올해의 언니에서 몇 주일의 언니, 며칠의 언니가 된 걸로. 근데 그게 평생의 언니가 되면서 이제 국면이 바뀌어요. 휴가가 끝나면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이랑. 네, 안이랑 아빠가. 엄마 친구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자유로운 걸 떠나서 되게 이제- 모르겠어요. 유교거리인가 봐요. 내 안에 유교거리. 아직, 저도 아직 꿈틀거리는데? 네네. 근데 이제 세실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재혼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그리고 게다가 안이 좀 자유롭게 살았던 세실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유교걸. 네. 거기도. 여기도 약간 불란서 거리인 줄 알았더니 유교거리였네. 휴가 때 안한테 수영하지 말고
그냥 뭐 공부하라고. 하래? 대입 좀 공부하라고. 다르구나. 네. 그리고 별장 고충 옆에 학생? 남자친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어. 남자친구하고도 선을 넘을 수 있으니까 만나지 만나지 말라고 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진짜 세실이 조선시대다. 느끼기에는 지는 약간 이런 생각 아니야? 지는 친구의 남자랑 재혼하겠다 그래놓고 그래서 더 반발감이 생겼을지도 음. 몰라요. 자기 삶이 뭔가 이 안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바뀔 것 같은 느낌이 그렇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실이 결심을 해요. 아빠하고 이 안을 떨어뜨려 놔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겠죠. 네.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아, 자기 남자친구랑 아빠의 여자친구였던 엘자한테 연인인 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먹혀? 뭐야 질투 유발 작전. 질투 유발 작전. 그러니까 서로. 아빠가 이제 질투해서 뭔가 이제 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작전을 펼치는데 총 감독이 이제 세실인 거죠. 그 과정에서 아니야 유경월 아니야. 불란서 소설이야. 그런가요? 이런 여전히, 작전 자체는? 불란서 감성. 네. 이 과정에서 세실이 생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뭔가 네.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막 느낀다거나, 나한테 이렇게 악마 같은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게 정도로 되고. 악마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악마 같은 장면이 몇 번 펼쳐지긴 진짜? 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귀여운 작전이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실의 내면에서는 되게 많은 변동이 있거든요. 선을 저주하고 넘고. 이러는 거. 네. 그리고 안 자체도 막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안이 세실을 안타까워한다거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세실은 안이 옴으로써 자신 남자친구가 엘자랑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해놔 시켜냈지 뭐 어쨌든. 세실이 연출한 결과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안은 자기가 미안한 거죠. 괜히 세실한테 자기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흑막이란 일이 걸 모르고. 벌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기 헤어졌구나. 네, 나 때문에 헤어져서 그렇게 생각하구나. 다른 연인을 만나게 됐구나 하면서 안이 세실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장면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실은 보면서 즐겨? 이제 속으로 막 양심의 가책과 동시에 이제 고소하다.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몰입감이 그런데. 엄청나요.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뺨치네. 지금 네. 개 막장인데. 그 전개 방식에도 특징이 있는데 현재의 세실이 작년 여름 휴가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내가 이랬었지 하면서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을 때부터 뒤로 갈수록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뭔 큰일이 나는구나. 그냥 여름 휴가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근데 뒷페이지로 넘길수록 세실의 변화도 알 수가 있는 게 처음에 세실은 되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예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 그냥 수영하고 싶을 때 수영하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냥 되게 즐기는 소녀였다가 이제 안과 아빠를 떨어뜨리려고 작전을 벌이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기심의 극치인데 거의. 그런 것도 느끼면서 점점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미묘하게 변하는지 그걸 그런 계속 것들.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장이네요. 그러게. 성장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명상 일기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명상에 사실 관심이 지금 생겨가지고 유튜브 안 하고 명상하는 거야? 유튜브 하는데 왜? 명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명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구세군을 지나쳐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데 어쩌지? 근데 카드도 돈을 내야 되니까. 카드도 된다고 써있네? 근데 10,000원 미만이면은 카드 괜히 냈다가 민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나치고 있구나. 나를 약간 유체이탈로. 네, 유체이탈로 타인인 양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내가 뭐뭐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명상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얻는 게 있다면은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세실도 어쩌면은 이 현재의 자신이 1년 전의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좀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제 안과 아빠를 떼어내려고 작전을 펼치잖아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이랬어요. 나는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한 채 자기 성찰에 온갖 고통을 겪어내야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 감정, 그러니까 안에 대한 이 감정은 어리석고 한심해. 마찬가지로 그녀와 아버지 사이를 떼어놓고 싶다는 이 욕망은 잔인해. 하지만 어쨌든 왜 나 자신이 그렇게 비판을 해야 하지? 나는 그냥 나야. 그러니 사태를 내 마음대로 느낄 자유가 있는 게 아닐까?
평생 처음 자아가 분열되는 듯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거든요. 제3자로서 자기를 처음 본 경험을 한 거죠. 네. 난 이런데? 아니 뭐 그래. 어때서? 난 난데? 막 계속 이렇게 그런 생각을 거지.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같이 어. 머릿속에서 지금 이런 자아와 저런 자아가 싸우고 맞아, 있는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름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를 처음 그렇지. 느껴요. 그렇군요. 두 개만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되게 한심했다가도 어쩌라고 막 하면서 스스로를 알아가게 되는 여름을 맞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자기 내면을 분석하는 세시를 보면서 되게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안 좋은 결과를 불러왔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려. 안 좋은 기억이니까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응시하고 마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인생이고 내 감정이라는 거를 사실은 되게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내 감정을 이렇게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까? 나는 처음에 이 책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슬픔과 이 기분 안 좋음을 떨쳐내려고 그렇네. 슬플 때 봤다. 그쵸, 맞다. 굿바이 새드니스 하려고 봤다 했죠. 잊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예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슬픔이여 가버려라 이렇게. 제목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실은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이라면은 계속 물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있네 이 친구. 되게 주체성이 엄청 확실한 거죠. 오히려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근데 그게 어쩌면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되게 돌보는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실의 여름을 다 이제 같이 겪고 나서 나중에는 현실로 마지막에 돌아오거든요. 회상이 끝나고. 네, 회상이 끝나고 근데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뭐 새로운 남자도 생기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 근데 문제 그 난리를 겪고 어떻게 잊고 계속 있었다. 만나고 여기 불란서라는 걸. 여기 프랑스. 네. 근데 여기는 하지만 안을 막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잊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고 없었던 일 취급하고 막. 그렇지 그러잖아요.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웠는데 안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떠오르면은 슬픔의 버튼이 뭔가 눌리는 것처럼 그렇지. 가슴속에 뭔가 차오른대요. 그래서 사실은 슬픔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오르면은 맞이하면서 인사를 건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안녕이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이 제목이 나오는데 이해가 슬픔이 돼요. 안녕 이렇게 나 소름 끝나요. 돋았어. 그렇죠. 완결성이 정말 어떻게 나도 이 얘기를 첫 듣는데 작품에서 이 제목을 처음에 오해했던 게 완전 다 풀려버렸어요. 딱 그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잊는다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잊은 척 하고 싶고 맞아. 술로 달래거나 아니면 아니, 정신없이 보내면서 없는 일인 척 그냥. 잊고 싶은 거죠. 아니면 정당화해버리거나. 그쵸. 난 다른 어때? 논리를 개발해버리는 맞아. 거야. 완전체처럼. 근데 그렇게 자꾸 모른 척하고 돌봐주지 않으면은 마음도 곱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좀 마주보고 새실처럼 다시 그 감정이 밀려올 때는 맞구나, 너 또 좋구나, 또 슬픔이구나 하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새실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뜨거운 여름을 여름이네요. 그렇네. 함께 들여다보면서 여름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위를 먹은 거야. 더위를 먹어서 너무 정신이 덥고 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만. 불쾌가 더 증감이 됐구나.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과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럼요. 재밌으니까요. 재밌어 재밌을 것 보이네. 같아요. 네. 아주 쭉 한번. 파격적인데? 네.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세실이 용감한 거는 그냥 단순히 난 나야. 날 긍정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감정 어쨌든 설명해 내려고 자기 스스로 맞아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 그래, 자체가 노력한 거지 그거. 맞아. 엄청 노력한 용기 거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가 되게 했던 객관적으로. 짓을 그냥 막 나 어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리를 딱 하는 그 작업이 아무나 아무나 진짜 그거 쉽지 못하죠. 하지 않거든.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못난 점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되게 쉽지 감추하고. 않아요, 진짜로. 잘된 점은 하기 좀 괜찮아요. 떠올릴수록 이불킥도 해가면서 맞아요. 네, 이 슬픔을 어떻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봉주를 어떤 대반전. 네. 한국어로 써놔서 묘하게 언어 유희가 생겼네요. 네, 오히려. 묘하게 더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가 생겼어요. 어. 이 제목에. 재밌는데? 한번 봐보세요.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덥죠? 더워요, 너무 여기.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여름 여름 작품 얘기하는 얘기해서 여름 그런가? 얘기해서 더. 더워요.
다음으로 오지는 어떤 작품 준비하셨죠? 아, 후끈후끈하네요. 아주. 네. 왜 하필 우리 여름 녹음하는 스튜디오가 되게 더운 거 오늘 날이 후끈하, 오늘 되게 포근하대요. 아니, 스튜디오가 더워 스튜디오가 왜 이러는 거야? 아, 후끈후끈하네. 덕분에 저희는 그 피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피한?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쓰려다가 피안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 네. 말은 아. 없을 거예요. 추위를 저희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책디님이 들고 온 이 소설이 매운맛이라면 파괴적이다. 네, 진짜. 저는 또 네. 계란찜 화석으로 같은 작품. 좀. 제가 책플릭스 하면서 알아가는 게 네. 저는 이런 계란찜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치. 몰랐어. 착한 맛. 몰랐죠. 근데 제가 가져온 이 영화도 처음에 오티스 가져왔잖아. 맞네. 아 저기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핵 불닭을 가져왔네 내가. 알겠어요. 오늘은 하여간 계란찜이에요. 계란만. 네. 저는 이제 영화를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작년에 아주 큰 화제가 됐던. 바로 2020년 그 지난 여름 8월 뜨거울 때 개봉을 했던 따끈따끈 넘어서 아주 뜨끈뜨끈한 이 최신작인데요. 제목 그대로예요. 한 남매의 여름 한 계절을 이제 그대로 담은 아주 잔잔한 독립영화 감성의 그런 작품이거든요. 큰 사건 없이.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정말 TV가 액자처럼 이렇게 그렇지. 모닥불이다. 정적인 화면 구성, 그 다음에 긴 테이크들, 그래서 되게 잔잔하다는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감정들은 되게 밀도 있고 농도 있는 정말 뜨거운 여름밤처럼 느껴졌던 작품이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주인공 옥주와 동주라는 남매가 있어요. 옥주동. 옥주동주. 귀엽다. 이름 귀엽죠. 실제로 애들도 귀여워요. 옥주는 한 중학생쯤 된 것 같아요. 그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춘기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이는 소녀예요. 그래서 사춘기 소녀. 옥주가 있고, 옥주한테는 남동생이 있어요. 동주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여요, 나이가. 그래서 되게 어리고, 천방지축 그냥 꼬맹이 남자 아이예요. 그래서 되게 막 귀여워요. 그냥 깨발랄한 애예요. 그래서 이 남매가 둘이 사춘기인 누나는 예민하고, 둘째인 그 남동생은 아무 생각이 까불까불하고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해 네, 보시면 네, 조금 딱 세팅이 느낌이 될 거예요. 오네요. 그래서 이 남매는 지금 아빠랑 셋이 살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엄마와는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별거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따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 식구가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집에서 대부분의 짐을 버리고 이제 한 다마스 차 하나에 가득 다마스. 실어질 귀엽다. 정도의 그 짐을 들고 짐이 진짜 어딘가를 없네요. 향해요. 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이 남매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되게 옛날식 2층 양옥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남동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옛날식 2층 집들이 있어요. 약간 카페화된? 마당이, 그죠. 요즘은 그거를 카페로 많이 네. 쓰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다 나무로 돼 있고,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고, 2층은 약간 희한하게 화려한 기둥이 이렇게 있는 테라스가 붙어 있고, 근데 되게 묘하게 촌스러운 그런 벽돌 많이 쓰고, 요런 옛날식 옛날식 2층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인데, 거기 할아버지가 원래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이유에선지 이 세 식구가 얹혀 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는 그래. 그러니까 뭐 뭔가 망했구나. 상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집이 잠깐 이 망했구나. 아빠가 그렇다고 막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는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제 짝퉁 신발을 떼다 판다던가 이런 직업들로 지금 연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또 새로운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고모가 있어요. 이 남매한테는. 아빠의 동생. 아빠의 여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는 두 쌍의 남매가 그치. 남매가 등장을 하게 둘이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이랑 지금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놀러 왔다가 갑자기 캐리어를 들고 이 집에 눌러 살게 돼요. 또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 집에는 할아버지와 아빠와 고모 그리고 이 옥주와 옥주, 동주 동주. 이렇게 5 다섯 식구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여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천천히 지켜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영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더위 드셔서 할아버지 병원 가셨어. 막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진짜로? 진짜로? 더위 먹고 막 병원에 갔다 오고 되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실제로 이렇게 거의 대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매의 귀여운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가 나와도 어떤 대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거기에서 이제 조용히 계시는 그런 가구 같은, 오래된 가구 같은 느낌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매는 여름방학을 다 보내고 이제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서 고모의 삶, 아버지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할아버지와 고모, 아빠 이 셋의 관계까지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막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 사건들이 막 파괴적이고 막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찾아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보는 옥주와 동주의 시선으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주로 아이들의 시선에서 음. 보이나 보네요. 큰 반전은 없지만 이 사건을 마주하는 옥주의 시선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옥주의 시선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른을 위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그 그러겠지. 아버지 그리고 그 고모의 감정들에 많이 이제 이입이 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영화의 줄거리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여름, 한 계절을 겪어내는 그 시간이 되게 내 기억인 것처럼 막 조작이 돼요. 아련한 그 그래. 여름밤의 어떤 모습, 장면들이 막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 대사 한 번도 안 했던 할아버지의 어떤 작은 행동을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머, 아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옥주와 동주가 싸워요. 그 싸웠던 이유는 이제 옥주는 자기를 두고 떠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동주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동주가 어느 날 혼자서 엄마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주랑 동주가 막 싸워요. 왜 혼자 들어- 만났어 또 싸우는 너 엄마 너 나 몰래 엄마 만나고 오면 죽는다 그랬지. 막 그래서 막 둘이 막 툭툭 쿨하다. 싸우는데 그래서 누나가 남동생 막 쥐어패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애가 막 울어요. 남동생 동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묵묵히 이제 다시 가방 매주고 다시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이고. 애를 데리고 가서 달래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대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 저는 그게 너무 막 그렇네. 왜지 나는 나한테 저런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되게 그 동주의 서러움 그치.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그런 손주에 대한 너무 조용한 사랑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그게 꼭 똑같은 경험은 아니어도 그 그쵸. 감정을 우리가 감동은 가지고 그치. 있는 거지. 누구한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나고 그 영화는 뭐랄까 제가 막 평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블로그에서 누가 이 영화를 텃밭에서 기른 채소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하다. 그쵸, 엄청 아끼고 뭔가- 무공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깨끗하고.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옥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가족 식구들 모두 어떤 종류의 상실을 다 경험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가 됐던 가족이 됐던 혹은 옥주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의 관계에서도 막 불안감을 느끼고 사고도 치고 이런 상실의 기억들을 안고 이 여름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여름방학의 초반부터 개학하기 직전까지로 한 딱. 계절이 펼쳐져 있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반전입니다. Moving 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Moving On. 그냥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 그치,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거지.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는. 이별에도 많이 쓰죠. 이별한 그죠,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그 move 무브온이라고 on 해버리면은 해라고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정리해.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 혹은 그렇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왜 한국어로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래서 되게 어.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Moving on이라는 걸 알고 처음 봤을 때랑 모르고 봤을 때랑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주 그리고 옥주 남매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와 고모 그 남매까지도 어떤 상실이나 이런 한 계절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불행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행들을 안고 각자의 상실감을 아는 채로 그냥 그 여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너무 은근한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 정말 잔잔하지만 정말 색깔이 짙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애초에 남매가 두 쌍인 거잖아요. 그 고모랑 두 아빠. 겹의 남매가 있는 그쵸, 거예요. 두 겹의 남매가 있고 그 남매가 어른 남매를 보는 그거를 또 위에서 관객들은 보고 우리는 있는 보고 거잖아. 있는 거죠. 영화 밖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 그런 애틋함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설정만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렸을 때 나의 대입을 해서 지금의 나를 보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 정서들이 쌓여 있지 않을까. 여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시간적 배경이 단순히 여름인 걸 떠나서 보고 있으면 약간 4D 영화 보듯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름에 이제 땀 흘리고 들어와서 일과를 다 끝내고 씻었어요. 다 씻고 선풍기 앞에서 이제 그렇지. 몸이 아직 식은 상태로 머리를 말리면서 선선한 여름밤에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 그런 느낌? 그 여름 밤에는 이제 밤이 깊어도 되게 왠지 밤이 아닌 느낌? 잠이 오지 않는 느낌? 저 해가 늦게 지잖아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고 설레고 자기 아쉽고. 늦은 밤인데도 그런 느낌. 여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해는 쨍한데 집은 약간 그늘에 선선하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수박 먹는 느낌? 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름날에 이제 그늘에서 선풍기 쬐면서 얇은 여름용 이불 덮고 낮잠 자는 느낌. 그런 좋지. 여름의 그 여름방학, 정말 우리가 그치, 여름방학 그치. 하면 떠오르는 작은 행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감각들이 정말 4D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래. 제가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데는 이런 연출뿐만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도 되게 너무 중요하죠. 잘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도 누구나. 콩국수, 수박 이런 아. 거. 누구나 겪었을 법한 여름밤?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특별히 또 옥주나 이런 어린 친구들의 시선에서 여름을 다뤘다는 게 저는 어렸을 때는 별게 다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그런 시선이 더 와닿았는지도 소녀의 모르겠어요. 입장이라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감정에 그치. 더군다나 이제 엄마에 대한 상실 또 그다음에 자기의 막 외모에 막 관심 갖고 막 아빠한테 쌍꺼풀 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막 진짜 진짜 그 나이 딱 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그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그런 그게 것들? 별게 아닌데 근데 그런 별거 아닌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름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더 뭔가 환상처럼 머릿속에 남는 그런 게 있어. 신기루처럼 정말 왜- 그 여름에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이 여름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휴가나 방학 때문인 것 같아. 오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는 경험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우리는 일상이 바다, 연속이 되잖아요. 맞아. 연속이 되는데 그게 또 보면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어른들은 일을 하잖아. 휴가 그치. 가봐야 일주일이야. 좀 맞아. 길게 해봐야 2주 조금 안 되고. 근데 애들은 한 달 반이 통째로 그냥 학교 밖에서 그치. 나와서 매일매일 다른 어. 것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름에 일어나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이 겨울 들어요. 방학도 있어요. 겨울방학 근데 겨울은 근데 안 그래. 겨울은 잘 기억이 안 나. 겨울은 안 그래, 맞아. 왜 그럴까? 여름만 유난히. 그 그럴까요? 여름에도 딱히 시원한 데로 가진 않아요. 오히려 더운 데 가지 않아요? 이렇게 바닷가. 뜨거운 데 그늘 가서 없는 거. 더 더운 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담궈. 그럼 이제 약간 그런 건가? 물이 들어간 거잖아, 극도의 물에. 더위 속에서 난 물에 들어간다. 이런 건가? 그래서 아무튼, 이 할아버지가 이 남매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약간 그 양옥집 정원이 되게 무성하거든요. 푸릇푸릇. 약간 도심 속에 있는 무슨 쉼터 같이 되게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할아버지가 약간 혹은 할아버지가 주는 어떤 존재감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약간 이 남매 쉼 같은. 이렇게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연세가 음. 많으니까 거취 문제를 두고 막 고민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 옥주 동주 남매의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이랑 이런 대화를 해요. 너 여름 타냐 겨울 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왠지 겨울은 코끝이 찡해지고 겨울은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운 게 낫다. 마치 가족들의 관계, 가족들 사이의 온도 같은 것들이 너무 높아도 단점이 있고 너무 낮아도 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높은 게 관계가 낫다? 너무 먼 것보단 너무 가까운 게 아. 낫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더위 먹은 것도 그래서 혹시 그런 너무- 상징이다. 이 자식들이 꾸역꾸역 몰려와서 더위를 너무 갑자기 가까워져가지고 밀도가 너무 높아. 갑자기 더위가 확 그때 더위 먹으면 안 될까? 왜냐면 갑자기 막 자신이 다 키워서 내보낸 자식들이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갑자기 뭔가 불행해져서 음.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열받는 아프지, 일이죠. 그건. 네. 그럼에도 이제 그냥 한마디 말 없이 여기서 지낼게요 아버지 갑자기 짐 다 싸들고 와서 여기서 좀 당분간 지낼게요 하는데 그렇게 해라 그냥 그래요 뭐 따져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이 자녀들한테 뭐 더위 먹은 농담이지만 하여튼 우리 삶에 약간 힘들게 막 달리다가 그늘 같은 공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어떤 그 그늘 같은 공간이 있었다면 그게 부모님이고 자기 가족이지 않았을까 좀 맞아. 뭉클해요 좀 영화가 그래. 음. 그 찾아보시면은 따뜻해집니다. 영화 보시고 찾아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런 감각적인 장치니까 로켓을 고른 것부터 진짜. 배경이 되는 집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들이 들어갔다는 게 공을 되게 많이 들여서 찍은 영화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느낄 수 또.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이런 보면서 걸 느끼는 느꼈나 거죠. 그치. 봐. 그래서 감각적으로 너무 충만해요. 네, 지금 뭐 티빙에서밖에 못 보는데 지금 아, 시리즈원에도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역시. 이번 다 있어.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좋은 작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화판이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막 뜨지 못했잖아요. 어떤 영화든지 간에. 영화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많이 네. 알려지지 근데 못해서 많이 못 그래요.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네, 상도 실제로 수상 많이 했고 많이 했죠. 배우들도 좋은 연기로 호평을 많이 받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추울 때 한번 네이버 페이 쇼핑하고 남으신 굴러다니는 네이버 페이가 있다면 한번 소장 과감하게 말고 돼요? 투자해보셔도 좋겠다. 좋습니다. 네. 네.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제가 소개할 작품은 네. 제가 요즘 일본 드라마 덕질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 정신 못 차리고 그만하세요. 네. 오덕후 소리 나온다고 네, 오덕후. 요즘 자꾸 SNS에 자기 일드 보고 있다고. 인증을. 근데 일드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맞아. 재밌어 보여. 네, 제가 소개하는 게. 올리는 거 되게 재밌어 보일 겁니다. 그냥 흔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뭘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일단은 여름, 오늘 주제가 여름이잖아요. 네. 저희가 굳이 겨울에 여름 생각을 하자는 건 지금 앞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건 약간 뭔가 꼭 덥다와 관련이 있다기보단 약간 그 여름 여름적인 감성. 그런 여름 맞아요. 감성. 이었다면 저는 저희가 체온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겨울에는 따뜻해지려면 그쵸. 면역력 상승을 네. 위해서도. 부채질을 우리가 언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더울 때 하는 거고 화가 나면 열받을 때. 열딱지 날 때. 네. 화딱지 날 때 하죠. 화딱지 날 때 부채질을 하게 되잖아요. 땀이 나요, 화나면.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보다 보면 화가 나요. 열나는 작품. 열이 납니다. 머리에서 그리고 김나는 작품. 실제로 여름 드라마예요. 일본 드라마들이 실제로 배경도. 배경이 여름이에요. 일본이 그 드라마 시스템이 딱 1년을 4개로 나눠가지고 1에서 3월, 4에서 6월, 7에서 9월, 10에서 12월 이렇게 방영이 돼요. 아.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봄, 여름, 시리즈들은 가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여름식에 방영이 됐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2006년에 방영된 결혼 못하는 남자. 결혼남. 결혼- 이게 2006년 거예요. 한국에도 아. 리메이크가 됐지 않았었나요? 한국에 2009년에 리메이크가 됐고 지진이 배우 나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지진이 되게 잘 됐어요. 이거 리메이크한 드라마 치고 되게 잘 만든 음. 드라마였어요. 해석도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근데 이걸 제가 최근에 왜 봤냐면 2019년에 시즌2가 나왔어요. 시즌 드라마였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만들 계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6년에 6년을 거의 뭐 14년을 거들어온 시즌 2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실제로 시즌2는 13년 뒤에 얘기를 다뤄요. 같은 주인공이? 같은 주인공이. 어머. 재밌습니다. 리얼리즘이. 네. 그래서 이거 되게 2000년대 중반에 일드 열풍 한번 불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작품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실 수 있다. 시즌2가 나온 김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혹은 너무 추우신 분들. 그렇지. 네. 화가 좀 나야 더워지고 된다. 싶은 분들. 부채질 좀 하고 싶다. 체온 좀 올려야 될 필요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은 안 될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안될것 같아요. 자제. 맞아. 보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리고 자 보시면 주인공 이름은 쿠아노 신스케라고 있어요. 쿠아노라고 할게요. 쿠아노. 네. 네, 건축사고 이 사람이 바로 결혼 못하는 남자입니다. 아이고, 그 결혼 못하는 유명한. 남자.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드라마 제목이 이렇게 직설적인 것도 이게 되게 오랜만에 중요한 게 보네. 뭐냐면 이 사람 성격이 결혼을 자기는 안 하는 거로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볼 때 하고 싶어도 못해. 못하는 남자 맞았네? 성격이 이렇게 지랄 맞을 수가 없어요. 저런. 네, 어떤 식이냐면 아는 척 잘난 척이 되게 심하고 네, 40대 초반이에요. 피곤하네요. 실제로 근데 아는 것도 많아. 아는 것도 많고 참. 아는 게 많은데 아는 척하면 또 밉네. 그게 왜 우리가 그럴까? 아는 척 아는 거 많다고 다 아는 척 잘난 척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식이냐면 파티에 갔어요. 네. 어떤 사람이 호의로 이 스파게티 좀 드세요라고 딱 네. 줘요. 네. 주면은 딱 스파게티를 보고 고마워요 하진 못해 그치. 망정. 이 스파게티의 지름으로 보건데 어? 얘는 스파게티가 아니라 스파게티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진짜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욕 나올 빡치지? 뻔했어. 욕할 뻔했어. 더 더워져야 되는데 혹시 지금- 추워져? 되게 더워. 네, 혈압 올라. 좀. 이 정도면은 어, 아는 척에 고치죠. 근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걸 안 해야 그거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그걸 안 해야 돼요. 21세기에 살아남지 못할 남자네. 21세기 언제 살아남았을까? 그렇지. 사법제도 없었을 때면은 맞아 죽었어. 21세기라서 살아남았구나. 그러네. 법이 있어서 보호를 살아남았구나. 해주니까. 네, 아무튼 어떤 식이냐면 주변 캐릭터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특히 이제 여성들 캐릭터한테 이런 식으로 해. 너는 성격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다. 요리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결혼하겠냐. 지는. 쉬는 그치. 진짜. 결혼 못하고 사는 게 너무 외롭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비꼬거나. 왜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너무 불쾌한 왜 그러는 사람이에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좀 들어보세요. 네, 이게 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사회생활도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건축사로서 실력은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사회성 떨어지는데 네. 자기 분야 전문성은 그래서-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치. 그래서 아티스트의 약간 고집과 그냥 건축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이런 식의 어떤 독야청청 나만 잘났다 스타일이 됐냐 하면 이 사실 결혼이라는 게 타협과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불가능한데 이 사람은 그걸 아예 못하는 사람인 거야. 나만 남자가 없구나. 내 그것만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지. 집이나 짓고 평생 살아야겠다.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연애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그쵸. 친구와의 그쵸. 관계에서도 결혼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친구도 거의 없고 없을 것 같아. 가족들이랑도 되게 소원한 사이예요. 가족조차. 그렇지. 근데 이 드라마가 뭐 어떤 점이 매력이었냐면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왜요? 동질감 느꼈나요? 아, 나랑 비슷하다. 이거. 그거 사람이 알죠? 무례한 게 동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 혼자 지내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프로야. 외롭지 프로야. 않구나. 네. 집콕 거야. 왜냐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근데 요리 너무 잘해. 그리고 나름 미식가야. 혼자 그리고 맛있게 즐겁게 그렇지. 먹고. 영화, 뭐 음악, 뭐 그리고 뭐 집에서 뭔가 모형 조립 같은 거 하는 이런 좀 되게 다양한 취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밥의 끝판왕이 뭡니까? 고기 고기 구워 구워 고기 구워 먹는 거죠. 그것도 에피소드로 있어요. 이게 혼자 있는 게 전혀 불행하지 않고. 전혀 불행하지 않은 우리가 거야. 혼자 불행한 이유는 그렇죠. 심심해서가 아니고 창피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럼 그게 없고. 편하지.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혼자 지내도 저렇게 지낸다면 잘 지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외로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닌 거죠.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뭐죠? 고양이를 데려왔나요? 고양이 21세기적 2020년대 해결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쵸, 예전에 그쵸. 생활동반자분 얘기할 때 외롭지 않을 권리. 네, 외롭지 않을 권리 편 들어보시면은 있겠지만 병원 그쵸. 그런 것들. 내가 아플 때. 생활 아플 안전 때.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식습관이 너무 고기 위주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위장 쪽에 문제가 생겨. 위궤양 급성으로 이런 막 거요? 해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그걸 우연찮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옆집 사람이 보고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요. 다행이다. 고맙네. 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 만나는 게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먼 길 돌아갔네. 그쵸. 먼 길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1화에서 만나긴 네. 해요. 어쨌든 이제 쿠아노고 남자 주인공이 쿠아노고 여자 주인공이 하야사카라는 네, 하야사카. 여자 의사고 30대 후반인데 싱글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옛날에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뭐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타이밍을 놓친 거지. 일이 너무 중요했는데 그럴 수 있어. 예전에 혼담이 오가던 사람이 너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고 그 뒤로는 그냥 자기 커리어에 집중을 해온 거예요. 자, 이 쿠아노는 아나무인이고 남들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의사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파 죽겠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하야사카와 쿠아노 사이에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근데 이 의사라고 해서 의사로서 전문적인 건 말을 듣겠지만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 아나 부인 쿠아노가 하겠죠. 하겠죠. 싫어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치. 진상 환자. 막 진상이야. 클레임을 너무 심하게 이게 아니라 막 하는 말들이 너무 밉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30대 후반인데 또 결혼을 못 했냐는 등 그래서 할 수 있겠냐. 아니, 왜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그쵸? 거야? 근데 하야사카가 이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련하기도 하고 워낙 이 사람이 특이하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했겠죠. 그래서 남들 같으면은 그냥 또 남들 같으면은 그냥 쟤 또 저러네. 아이고 요 너무 이게 사람이 계속 빡치면은 나도 모르게 더워라. 이게 우리가 오늘 적절하네. 적어도 더워. 미안텐 성공적이다 오늘 미운 우리 저희 새끼. 더워요. 네, 아무튼 쟤 또 저런데 하고 포기했겠지만 하야사카는 고집이 있는 사람인 거야. 의사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얽히고 포기를 안 하는 거지. 투닥투닥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뭐 애정이 처음부터 있으면 그런 건 아닌 거야. 근데 계속 부전의식 얽히고 같은 얽히고 거죠. 얽히고 하는데 쿠아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대꾸를 해주는 사람이 또 처음인 거지. 자기를 나와 대화를 길게 한 건 그렇지. 네가 처음이야. 받아주는 게 네가 처음이야인 거지. 보통 그래서 무시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쿠아노의 삶은 딱 벽을 치고 자기를 아예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삶인 거죠. 이 괴팍한 성격 자체가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혼자 잘 살아. 하지만 얘한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었던 거야. 또 최소한의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받았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인간으로서 도리는 최소한의. 거죠. 그러니까 밉상인 거지 막 나쁜 놈은 아닌 거야.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자기를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내면까지 썩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야사카도 알게 됩니다. 네. 겉은 썩었지만. 그렇지. 그래서 감정 표현이 미숙한 거다. 자기 성 안에 있는 거다를 알게 되고 점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도 일종의 러브라인이 얘랑만 생긴 게 아니라 몇 각형으로 형성이 돼요.
뭐야? 러브라인이? 네. 갑자기? 근데 이제 그 불란천해. 러브라인이 절대 로맨틱하고 막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일종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과연 이 쿠아노는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고 제가 이제 이걸 여름 작품으로 가져온 이유는 시즌 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즌 2 얘기랑 이어지는데 시즌 2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음. 시즌 2가 나왔는데 제목이 왔나? 뭐냐면 후일담인가? 아직 결혼 못한 남자 갔다 왔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갔다 만날 수 있지. 첫 결혼 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제목이 아직 결혼 못한 남자. 아직 결문 나. 아직 못했습니다. 여전히 13년 네. 후에도 여전히 결혼 못한 남자 쿠아노, 여전히 독야청청, 여전히 잘났는데 이 13년 동안 아예 학습한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있겠지. 사람을 대놓고 찌르고 들어가거나 너무 심하다 싶은 독설까지는 안 갑니다. 사회화가 좀 됐네. 그렇죠. 시즌 1의 히로인이 의사였잖아요. 네. 자,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 말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경찰, 공무원, 판사? 변호사. 아. 판사는 내가 죄지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함부로 못 만나죠. 어허. 근데 쿠아노가 어떤 이유로 변호사와 만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오느라 이제 결혼을 안 한 네, 독신의 그 여성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상 쿠아노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좀 비슷한 그 과정으로 가요. 근데 이제 독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쿠아노에게 호감을 느끼니까 그게 연애로서는 아니어도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그치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일찍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행이네. 세월하고 그렇습니다. 쌓이진 않았네. 네 그래서 시즌 1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엇갈려요. 아, 그럴 수 왜냐면 있죠. 이 사람의 캐릭터가 좀 무너진 거잖아요. 아주 아나무인이었는데 조금 사람 됐어. 그러니까 걸무인 됐어. 나 환영해. 네.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보여준 태도라거나 이런 거에서 시즌2에는 약간 감동 코드까지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뭐 쿠아노가 되게 어떤 연설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닐 거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일드에 그런 교훈 연설 그럼 좋아하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즌2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른 일드처럼 막 악을 향해서 일장 연설 늘어놓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 흐르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되게 불편한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길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성장을 되게 보여준다거나 감동이 뭉클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즌 1에서 조수로 나왔던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조수 캐릭터가 시즌 2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결혼을 하는 조수에게 쿠아노가 전혀 안 할 것 같은 캐릭터지만 축사를 억지로 약간 떠밀려서 하게 되는데 그 축사 내용이 엄청 감동적이에요. 여름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어떤 비일상적인 순간들이잖아요. 그게 어디 할아버지네 집에 갔던 한 달, 두 달이건 시공간적으로 아니면은 분리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한여름. 불란서의 별장에서 공간. 있었던 일이라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쿠아노에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2006년의 그 여름 그 잠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과 되게 밀도 있게 교류했던 그 여름들이 이 사람의 삶에서 되게 많은 걸 바꿔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비일상적인 순간인데 그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그 각인을 남겨놨는가. 그리고 이제 마음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 아나무인이던 캐릭터가 그때 한번 크게 변했고 그리고 여전히 독설가지만 이번에도 계속 변하거든요. 시즌2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는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빡친 순간들이 많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뭉클해져요. 이게 되게 이게 되게 계속 날 특이하더라고요. 깨운다. 네. 그래서 뭐 또 촉촉해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작품 자체가 결못남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약간 결혼이 긍정적인 쪽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꼭 찾아서 왓챠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번 보시면 봐야겠네요. 좋고 시즌 1의 팬들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의 팬이신데 만약에 시즌 2가 나온 거 몰랐다. 라고 하면은 시즌도 투도 한 되시죠. 번, 그렇죠. 13년 있다 나왔는데. 13년 있다 나왔고 네. 재밌습니다. 네. 기억에 잊혀져 있던 작품이 그렇죠. 시즌2로 네, 갑자기 부활해서 네, 돌아오고 시즌 1 한번 복습하고 보시는 걸 추천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여름은 언제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내 해요. 인생의 여름. 왜냐하면 이게 여름이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계절이고 또 휴가 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인생에 내 있어서의- 인생에서 그런 그치. 게 있을 것이다. 뭔가 변화를 비일상적인 네. 분리된 어떤 그렇지. 시공간 속에서 변화를 겪었던 네, 라는 식으로 억지로 바느질 한번 해봤습니다. 신기루 같은 순간 성장 덕후가 다운 또 추천작이 오늘 이상하게 근데 다들 작품 가져온 게 성장. 성장 코드가 다 있는 걸 가져왔네. 약간 다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인 맞아.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하필 여름에 고른 이유가 있었을 있어요. 것이다. 이유가 있었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살짝 더위 먹은 상태로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덥다. 후끈후끈. 뜨거운, 아, 네, 지금 실제로 더워요. 더워. 뜨거운 여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여름 작품 나눠봤는데요. 두 분 뜨거워지셨죠? 네, 내복 입고 뜨겁습니다. 왔는데 약간 후회 중이에요. 저도요. 오늘 추울 줄 알고 내복 입었는데 네, 덥네요 지금. 덥네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작품이라고 저희가 골라왔지만 다 좋은 작품들인 것 같아서 한번 그쵸. 볼만하다. 아니 저희 다 좋은 작품이니까 추천드리죠. 한겨울에 겨울 작품 봤을 때는 와 겨울 이 느낌이라면은 여름 걸 봤을 때 되게 여름이 그리워지고 맞아. 약간 아련해지는데요, 어. 뭔가?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여름 하면 이거다. 여름 하면 이게 딱 아이러니하게 떠오른다. 1월에 한번 그렇죠. 좀 떠올려 보시라고. 그렇죠. 빨리 좀 떠올려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작품 있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덕 PD가 다음 주 방송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공지사항. 있다고. 무료 공지사항. 종료합니까? 공지도 공지가 우리도 모르게 나온다 이제. 저희 끝납니까? 갑자기 카페맨에 나오면서 나도 몰랐던.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지를 저번에 공지사항 있다고 하고 종영을 해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아닙니다. 이번엔 네.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21일 목요일이 아니라 20일 금요일에 업로드를 할 건데 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온라인 북클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요. 온라인 네. 북클럽. 온라인 북클럽. 반응이 좋았어요. 네, 명랑한 명랑한 문자. 명랑한 함께 은둔자였죠. 했죠. 네. 그래서 이번 책은 뭔지 미리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말하는 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나왔나요? 말하는 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나오지도 않은 따끈따끈하게 아주 나오지도 그냥. 않은 책. 아 덥다 더워. 네, 공장에 있는 책입니다. 지금 네, 근데 제목은 익숙해요. 제목이 왜 익숙하냐? 제가 한번 팟캐스트 소개드린 적이 있죠. 네. 저희가 그 시즌 1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 좋아하는 팟캐스트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80명이 넘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명의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팟캐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이 1월 18일에 출간이 드디어 됩니다. 나오네요. 오늘 저희가 방송 업로드 되는 날이 14일이니까 4일 뒤면 나오고요. 네. 자,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몸을 주제로 정말 다양한 네. 얘기를 다뤘던 팟캐스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작가님이 작가님 오셨어요. 누가 네. 오시는군요. 이 코로나를 뚫고 작가님이 작가님이자 네, 팟캐스트의 이제 그쵸, 피디님. 기획관리를 하셨던. 네. 작가님이 오실 거고요. 온라인 북클럽은 저희가 방송 통해 전하는 질문에 대해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답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댓글 또 달고 하면서 이야기를 키워나가는 포맷이고 명랑한 운전자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1월 18일에 책이 나오고 방송이 1월 22일에 업로드가 될 거니까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만약에 뭔가 이런 댓글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하고 싶으시면 팟캐스트를 미리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말하는 몸.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생생한 목소리로. 그 글로 목소리만 있는 거랑 주는 차이가 아우라, 있죠. 아우라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김에 지난번 북클럽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고물시계님 상품 받아가셔야 되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네네네. 고물시계님. 고물시계님을 찾습니다. 네, 고물시계님 네이버 비밀 댓글이나 책플릭스 이메일 SNS 계정으로 연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아가시라고. 네, 네. 고물시계님께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